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2부 조아준의 조준 시간인데요. 저번에는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번에는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주제죠. 사실 어린이날 그렇죠. 특집이기도 하고, 아니 어린이날 특집은 아니죠. 사실 특집이 아니지. 우리만 그래도- 어린이날이지. 그렇죠. 듣고 계시는 분들 아마 5월 중순? 중후순? 네, 그때 들을 네. 거니까요. 뭐 어찌 보면 저희가 어린 시절에 어찌 보면 성인 세계에 대한 스승이기도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친구기도 하죠. 친구였기도 하고 스승이었기도 하고 네. 좀 많은 교과서적인 작품이라고 할까요? 뭐 좀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이. 이슈죠, 이슈. 그러니까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문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하죠. 예. 그런 작품을 다뤄볼까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작품에 관해서는 이번 한 편만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두 편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조아준의 조준이 다뤄볼 작품은 크레용 신짱입니다. 크레용 신짱 한국명 짱구는 못 말려. 이게 짱구는 못 말려라는 제목이 되게 잘 지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렇죠. 현지화를 참 잘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요새 와서는 막 사람을 어떻게 말려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런 패드립을 치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죠. 오징어는 말릴 수 있지만 짱구는 못 말립니다. 와,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본이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네. 이 작품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한번 몇 가지 그 시절의 신문 기사를 한번 주요 텍스트들만 몇 가지 읽어보고 한번 나아가 볼까 합니다. 네. 제목만 읽어볼게요. 뭐 청소년의 인기 많아 짱구는 못 말려 내용 저질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심술 재치 그리고 깔깔깔 짱구를 말릴까 말까 이런 제목도 있었네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일본 문화의 청소년을 점령한 일본 문화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짱구는 못 말려도 언급이 된 모양이고요. 아, 그때는 참 일본 문화를 그렇게 좀 싫어했었어요. 여러모로. 그렇죠. 뭐 당장에 그 시절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목은 이건 것 같네요. 청소년 성인용 책 분류 기준 모호. 뭐 그렇죠. 네. 짱구는 못 말려가 성인용 만화인가 어린이용 만화인가는 항상 이슈가 됐었죠. 지금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맞아요.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처음 이 만화를 접했던 때가 96년이죠. 그렇잖아요. 96년. 아니요, 95년. 아 그런가요? 제가 네. 96년에 놀랍게도 이게 메이저한 신문사에서 서울문화사가 지금도 서울문화사가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요, 그게 서울문화사에서 짱구는 못 말려란 제목으로 수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산에서 크레용 신짱으로 수입을 했죠.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 줄이야. 오늘은 저한테 많이 털리시겠습니다. 털리려고 각오하고 지금 한 거니까. 네. 네. 자, 가죠. 96년에 서울문화사에서 이제 짱구는 못 말려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광고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인기 대폭발. 인기 나 오늘 왜 이렇게 털리냐? 인기 대폭발. 지금 한국엔 짱구붐. 상상을 깨는 짱구의 종횡무진 좌중우돌 활약이 당신의 일상을 사정없이 깨트린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3천만 부가 팔린 바로 그 만화 짱구는 못 말려. 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때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뭐 네. 일단은 그 시절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쵸. 저희가 짱구는 못 말려를 처음 보게 된 거는 아무래도 그 비디오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극장판 시리즈로 해서 그 부리부리 왕국의 보물이랑 그리고 액션 가면대 하이그레 망 그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게 순서대로 따지면은 뭐 반대라고 일본에서 정식으로 이제 국장판이 그래서 나왔을 때 액션 반대. 가면대 하이그레 망이 첫 번째 극장판이고 그 다음에 부리부리 왕국의 보물이 두 번째 극장판이죠. 네. 저도 그때 처음 짱구라는 만화를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광고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아, TV에서요? 그 어린이 신문에서 아, 나왔었거든요. 어린이 신문. 아 저는 이거는 좀 메이저한 신문에서 발췌를 한 거라 보니까 저는 어린이 그게 신문에서 놀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봤었는데, 당시 참 재밌었어요. 그때는 비디오도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빌려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10대 20대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죠. 비디오라는 단어가 그렇죠.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필름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져 있고. 하면서 당시에는 꽤 최첨단 저장 매체 그리고 유일하게 시간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컨텐츠였죠.
그렇죠. 내가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그거를 녹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 매체기도 했고. 그렇죠. 당시에 비디오 빌려볼 때는 가격이 좀 셌어요. 한 2,000원이었나? 지역마다 다르구나. 우리 동네는 1,000원이었거든. 아, 우리 동네가 좀 비싸게 받았어. 짱구는 못 말려가 이제 부리부리 대망 그게 하나, 그 다음에 하이그레,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입된 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그 해피랜드가 아니지. 핸더랜드 데모. 핸더랜드 네. 데모. 거기까지가 제가 본 기억은 극장판 비디오로 본 극장판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만화책이 그 전에 비슷한 때 들어오기도 했고. 네, 엇비슷해가지고 이제 만화책이 들어왔었죠. 예. 만화책이랑 완전히 좀 내용이 테이스트가 다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뭐 많은 뉴스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뉴스들이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제 좀 뒤에 얘기하는 걸로 네, 하고요. 그렇게 하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 있다면은 TV판 아니면 그러니까 만화책 봤잖아요. 만화책 봤죠. 뭐 만화책에서 좀 기억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옛날에 이제 기억이 안 나나? 글쎄 1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짱구는 못 말려가 약간 좀 블랙 코미디가 좀 테이스트가 섞인 만화였었어요. 네. 그래서 짱구 원장님이 그때 산타 복장을 하고 이제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짱구와 친구들이 에휴 일부러 또 좀 즐거운 척 해줘야겠네라고 하면서 약간 풍자하는 그런 면모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 블랙 코미디가 있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나는 좀 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새 짱구로 못 말려에서는 부부싸움 하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 때인데 이게 네. 짱구 엄마랑 그러니까 미사애랑 히로시죠. 네네. 신영만 씨랑 복미선 씨. 복민선 네. 씨. 그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되게 드물게도 이제 짱구 아빠가 나가는 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 짱구 엄마가 화가 나가서 물 던지려고 하는데 그릇이 있었어요. 그릇을 네네. 던지려고 하는데 다음 컷에 뭐가 나오냐면 이건 비싼 거니까 던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물또 한 번 던지라고, 이거는 뭐 어때 추억이 있던 거야 하면서 네. 말리고 막 그러다가 화가 나서 막 화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막 누워 있는데 막 짱구가 엄마 나으셔야 된다고 막 되게 효자 막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거기서 또 개그 소재로 엄마한테 우리가 이제 열나면 이제 찬물에 이제 수건을 적셔줘가지고 머리에 네.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걸레였던 거죠. 전 제 어릴 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랬고 이제 이게 원래 극장판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코믹에서도 나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하이그레가 그런 경우였고. 그렇죠. 코믹스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편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이그레 편이. 그러니까 하이그레 편.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5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때쯤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만화책 읽으면서 내가 좀 이제 슬슬 애니메이션을 따라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때 조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근데 또 그거 만화판이랑 또 애니메이션판이랑 좀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표현의 자유가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겠죠. 어느 정도 플롯만 비슷하게 하고 작가대로 애니메이션 감독은 감독대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진행했겠죠.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차이점 부분도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네. 일단 뭐 미싱 링크는 조금씩 맞춰보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사실 이게 조와 조준의 조준인데 지금 사실 타겟팅이 되게 좀 작품이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 눈앞에서는 지금 뭔가 짱구가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짱구가 엉덩이 춤 추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리부리 춤. 부리부리 하면서. 그러니까 네. 이게 타겟팅이 잘 안 돼요. 지금 저희도 지금. 그래도 짱구는 지금도 애들이 보고 있고 또 저희 세대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타겟팅을 명확히 해보기 위해서 네. 한번 이제 작품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이제 짱구는 못 말려 개요라고 해놨네요. 네. 이번 편의 자료 조사는 조씨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중개적인 역할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씨 등판. 일단 작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넵. 네, 만화 짱구는 못 말려는 일본에서 1990년 후타바 샤게의 만화 잡지 액션에서 연재 중인 블랙 코미디가 들어간 성인 테이스트 지향의 작품이었습니다. 블랙 코미디라고 한다는 거는 심슨이나 이제 사우스파크류의 그런 작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보다는 조금 그 부모 입장에서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기억나는 에피소드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약간 처음에 1권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좀 뭐 짱구 때문에 이제 아빠랑 엄마가
좀 잠자리를 같이 못한다던가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를 이렇게 풍자하는 만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신호를 보내가지고 짱구가 잠들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나중에 짱구가 일어나서 엄마 아빠 뭐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레슬링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나 그 그런 에피소드 기억나요. 네. 그런 식의 약간 블랙 코미디가 들어간 만화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애니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성인 테이스트보다는 이제 저연령의 대상이 볼 수 있게끔 이제 방송이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언론에서 떠들었던 짱구는 성인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죠.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이 어린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당시에는 그런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그런 기준이 좀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좀 애매모호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통한 무지에 의한 오류인 셈이죠.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저연령 대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간대 어린이들 볼 시간대에 그렇죠. 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원래 이 애니메이션이 처음에 그렇게 인기가 높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별로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짱구는 못 말려가 이제 일본에서 붐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장기화 프로젝트가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도 방영 중이고요. 네, TV 아사히를 통해서 계속 방영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뭐 보니까는 잡지사가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옮겼다고 봤는데 네네. 그 2000년대 이후에서 이제 같은 후타바샤계 출판사의 그 망가타운으로 바뀌어요. 그때가 아마 그 짱구 못말려 에피소드 중에 짱구네 집이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가스 폭발을 해서 터져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짱구네 가족들이 잠시 집을 짓는 동안 그 기우뚱 맨션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가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짱구를 계속 본 사람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뭐 사실 개요라는 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조금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게 짱구가 이랬지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듬성듬성이 저는 듬성듬성이죠. 그렇죠.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사실 짱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이제 짱아 얘기도 이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로 그러니까 흰둥이도 그 지금 단독주택 초창기 때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대가 이제 헷갈리니까 좀 한번 정리해보고자 좀 잠깐 얘기를 한 그래야겠네요. 거군요. 네네네. 뭐 짱아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뭐 처음에 짱아가 공개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짱아의 이름을 공모했었어요. 그런 혹시 때가 기억하세요? 있었나요? 기억나세요? 몰라요? 예. 그때 짱구의 여동생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면서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별된 게 지금의 짱아가 된 겁니다. 사실 막 짱구를 못 말려 붐이었을 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못 말려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표절작도 많았었고요. 뭐 쫑구 뭐 이런 애들도 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못 말려 붙였는데 네. 그 중에 사실 짱아는 못 말려라는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화방을 가면 있다고 막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갖고 좀 신기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짱구 동생 이름이 짱아가 됐다. 그러니까 아류 그러니까 파생된 그 국내판 파생된 캐릭터 이름이 이렇게 되네 막.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뿐이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작품이 실제로 있었는지 저는 모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유명한 표절작도 좀 있지 않나요? 그거? 짱구에 대한 파생자요. 네. 그 표절작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릴 때 잡지 못 봤어요? 저는 보물섬 봤어요. IQ 점프에 보면은 그 Y 세대 제갈공도였나? 아무튼 그런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랑 어릴 때 이제 IQ 점프를 같이 보고 자란 올바른 만화인의 그런 세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짱구를 보시면서 야 이거 제갈공두랑 내용 완전 똑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저는 제갈공두는 잘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갈공두도 좀 그 캐릭터 꼬마애가 되게 좀 많이 그런 발랑 까졌다고 해야 되나 어른들 표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런 거를 성적으로 그렇게 막 짱구도 그런 그러니까 그 테이스트로 뉘앙스로 말한 건데 지금 제갈공두도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막 좀
재가공도해서 에피소드 길어지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다시 보면은 하이그레랑 좀 비슷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요? 예, 이제 기억을 좀 되돌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닐 수 있으면 좀 해시태그 ANTK로 좀 지적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근데 또 그게 점프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짱구도 그 빅점프에서 연재됐기 때문에 같은 출판사에서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IQ 점프랑 빅 점프랑 같은 소설문화사 아닌가요? 네네네. 뭐 그거에 대해 연관성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90년대 만화 글쎄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말을 꺼내기 그런데 그 시절에는 표절에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였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예, 뭐 항상 일부 만화 팬들은 이거를 한국 만화 역사의 뭐 흑역사라고 표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과도기겠죠. 발전하면 과도기겠죠. 그렇죠. 뭐 지금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말이 많은 부분은 트레이싱이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나중에 합시다. 해석합시다. 네. 개요는 뭐 사실 대충 그렇죠. 이 정도면 됐나요? 네, 요약만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짱구가 그 해바라기 마을이었나요? 히마와리 마을이었나요? 카스카베 마을이래.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예. 짱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일본의 사이타마 현의 카스카베시입니다. 실존하는 동네인가요? 실존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카스카베는 럭키스타에도 나옵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사이타마 하면 사실 일부 원펀맨? 그렇게 그것도 생각하실 있을 분도 수도 있죠. 있고요. 아니 네. 저는 좀 다른 장르 얘기를 하려고 리듬 게임에 보면은 네. 큰북의 달인 그러니까 태고의 달인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작곡가가 사이타마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유명한 보스곡 제목이 사이타마 2000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 얘기는 잠깐 네. 살짝 해볼 하고, 겸. 그리고 현지화된 거는 그 떡잎 마을로 돼 있죠. 아 맞아요. 또 그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떡잎 마을. 원래 만화책 초창기에서는 일산으로 표기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산이 그 실제 그 카스카베랑 좀 역할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현지화를 따지면은. 90년에 일산도 그랬을까요? 뭐 그거는 그건 그때였는데 어차피 그래도 조금 도쿄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사이타마 그쪽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 사이타마현 그쪽에도 짱구 박물관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뭐 가장 유명하죠. 아무튼 그래서 떡잎 마을에 살고 있는 짱구네 이야기죠. 돌아왔습니다. 네. 짱구는 못 말려 일본명 크레용 신짱에 관해서 조아준의 조준이 다뤄보고 있습니다. 개요 작품에 대한 개요를 마쳤고 네. 그 다음은 캐릭터로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캐릭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국내 이름이 있고 일본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신노스케는 이제 신짱구, 그렇죠. 뭐 미사에는 복미선, 짱구 어머님입니다. 네, 짱구 엄마 그리고 히로시였던 거야 아버지 이름이? 네, 그렇죠. 노아라 히로시. 예, 신영만 씨. 근데 이게 신영만도 있는데 신영식이라고 돼 요즘은. 왜? 자기들 마음이지 그거는. 방송사 마음. 음. 그래. 그래서 신형만도 있고 신영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영식으로 많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우리한테는 신영만이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하니까 우린 그냥 신영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까요? 그렇게 정하죠. 그리고 이제 네, 카스카베가 이제 떡잎 마을로 로컬라이징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네. 말 나온 김에 짱구 가족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주인공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주인공 노하라 신노스케. 우리나라는 신짱구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짱구. 워낙 뭐 메인 주인공이기도 하고 네, 많이 익숙한 엉덩이 춤과 그렇죠. 여자를 여전히 밝히고 있고. 성우는 박영남 성우님이시죠. 네 박영남 성우분 유명하죠. 그렇죠. 초파도 맡았죠? 초파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소년물 주인공은 거의 다 하셨죠. 둘리. 둘리도 우리 그렇고 시대의 저희 시대의 둘리 혹은 미스터 손, 또 드래곤볼 손오공, 또 꾸러기 수비대 그 몽치 거의 원숭이 캐릭터 많이 하셨나요? 그 몽치 키키 강다리 찡찡이 신유술이었지? 맞지 그럼. 네 그렇죠. 짱구에 대한 캐릭터 설명을 해봅시다. 신짱구 올해 나이 5살 좋아하는 건 초코비와 액션 가면 그리고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엄청 좋아하죠 짱구가. 25년째 이쁜 누나를 좋아하고 있는. 그럼요. 이게 근데 이게
부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해야겠죠. 집안 내력이죠. 집안 내력. 그렇죠.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쁜 여자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네. 뭐 3대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훈이 색즉시공이니까. 아 그럼 가운도 있었냐? 몰랐어? 나 처음 알아. 거기 뒤에 그 써 있잖아. 색즉시공이라고. 아니 진짜 처음 듣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성우는 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박영남 성우분이시고 예. 일본에서는 야지마 아키코라고 해서 유명 작품으로는 신기동전기 건담윙의 리리나 피스크래프트 역을 맡았습니다. 에? 알잖아. 에이, 나 알면 진짜 처음 듣는다니까. 난 그렇게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본 적이 없어 그 작대에서. 그래서 짱구는 못 말려 하면은 짱구는 무조건 이제 리리나랑 엮인다고. 아 그래? 네타가 그 개그 소재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거는 여담인데 프라모델 잡지에서 독자 팬아트가 있었는데 히이로가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리리나 갑자기 짱구처럼 변해가지고 훌라훌라거리다가 히이로가 쫙 쳐다보니까는 딱 리리나 딱 얼굴이 변하는 거야. 아 그거 나 인터넷 짤방으로 엄청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그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옛날에 그 애니 잡지의 그 판권 원화 중에서 히이로 뭐 리리나 듀오가 이제 어린이 그 꼬마 유치원생으로 나오고 그리고 트레이즈랑 레이디안이 그 원장님으로 나오는 그런 짤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것도 짱구의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런 연관이 있구나. 근데 다른 성우들이 그 짱구 쪽에 참여한 성우들이 있나? 그 W에? 없지만은 일단은 없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거기 지금 뭐 20몇 년이 많긴 뭐 게스트 나오거나 그랬겠죠, 당연히. 음, 근데 뭐 거의 일단은 리리나 하면은 이제 짱구 성우 하니까는 그런 연관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복미선 씨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복미선 씨 짱구 엄마죠? 그렇죠. 네. 일본 명은 노하라 미사일 씨고 예. 성우는 이제 강희선 성우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희선 강희선 성우는 뭐 섹시한 목소리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 제가 강희선 성우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는 뭐 이번 역은 뭐 그거 지하철 그게 성우죠. 강희선 씨. 그렇죠. 유명한 성우 뭐 대표적인 예는 공각기동대 구산하기 소녀. TV판 아니면은 옛날에 TV판. SAC. 음흠. SAC가 맞냐? 하도 옛날에 봐가지고. SAC 맞지. 고마워. 거기다가 일본 성우는 나라시 미키라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용자왕 가오가이가의 화이트 스완을 맡았던 성우입니다. 쩔이었네요. 쩔이라니 그 쩔이는 좀 말이 좀 심하고요. 아니 쩔이라니 화이트 스완 기억나는 게 없잖아. 미안해. 화이트 스완 로브트인 줄 알았어. 그 여자 그 금발의 그. 그렇지 금발. 미안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은 신영만 씨로 갑니다. 신영만 씨 노하라 히로시죠 일본 말로는. 네. 그리고 현재 국내 명칭은 신형만 혹은 신영식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네. 성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성우 오세용 성우분이 하셨다가 좀 이후로는 이제 김환진 성우분이 이제 맡고 계십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세용 성우님의 목소리 참 좋아했는데. 참 좋아했습니다. 바이오맨 진짜 좋아했습니다. 정말 로봇 아빠 편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오세용 성우로 진짜. 그렇죠. 아마 수많은 팬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 그 옛날에 그 바이오맨 시절에 그 설룡 형님의 레드원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진짜 그 포즈만 그 포즈가 아직도 떠오르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일본 성우는 후지와라 케이지로 유명하죠. 뭐 대표작은 뭐 워낙 많으니까 있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요. 항상 모든 작품은 항상 그 짱구 집의 그 융자금 때문에 여기저기 뛰고 다니신다고 유명하시죠. 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구나. 당연하죠. 다작을 하는 성우들에게는 그런 고충이 있다. 아니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슈퍼부터전에서도 후지와라 케이지가 아리알 사데스 성우였잖아. 그래서 리나 납치해가지고 할 때도 이제 짱구랑 이제 아빠랑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오호. 하면서 뭐 그런 드립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그 아버지 캐릭터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합니다. 신영만 씨가. 뭐 여전히 아버지 캐릭터 인지도 중에서 상위권에 항상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발냄새도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노하라 히마와리. 우리나라 명으로는 신짱아. 네. 뭐 상당히 뭐 신짱아는 뭐
거의 뭐 짱구의 여동생 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성우는 뭐 여민정 성우분이 하고 계시고 현재로선 일본 성우로는 고로기 사토미 씨가 맡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우가 있습니다. 그럼 성우가 지금 없을 줄 알았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켓몬스터의 토게피 역도 으로 유명하죠. 그것도 토게 프리 하면서 나왔죠. 어른이 그 극장판 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 어른이 된 신짱아도 성우가 코오로기 사토미 씨인가 그럼? 그렇죠. 여민정 씨 그대로고? 아마도. 음.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의 견공 흰둥이. 얘도 성우 있냐? 당연히 있죠. 미치겠네. 일본판명은 시로. 일본어로 시로는 이제 흰 개한테 붙여지는 이름 중 하나죠. 흰둥이처럼 우리나라처럼. 시로가 일본어로 흰. 예, 흰색이죠. 건가요? 흰색을 뜻하니까요. 네. 투니버스판 성우는 정유미, 대원판 성우는 장경희 씨가 지금 맡고 있고요. 일본판 성우는 마시바마리 성우가 맡고 있습니다. 마시바마리 성우의 대표작은 기동전사 건담 0083의 시마 중령으로 유명한 시마가라호입니다. 시마가라하우는 절대 시마 과장이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혀두고요. 네, 가베라 테트라로 유명하죠. 가베라 테트라가 그거죠. 그 우주편 나와가지고 그 빨간색. 그렇죠. 기동전사 건담 0083에서 이제 그 GP 그러니까 건담 시작 4호기인 GP04 가베라를 이제 에너하임에서 이제 그 시마한테 넘길 때 이제 개장을 해서 넘겼는데 그게 바로 가베라 테트라입니다. 개장이라고 하니까 좀 생긴 게 계란기는 아니야. 그 개장이 아니잖아요. 아 미안. 또 한편은 그 마시바마리 성우는 이제 짱구에서 이제 철수 역을 또 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철수로 넘어가죠. 철수 넘어가겠습니다. 철수 카자마 토우르 성우는 이제 일본판은 마시바마리 성우고 국내판 성우는 국내판 성우는 2007년까지는 김정일 성우가 했었는데 예 요즘은 다시 여민정 성우가 맡고 있습니다. 여민정 씨가 아까 전에 짱어만 탔다고 했죠? 네. 되게 안 맞네요. 이게 어찌 보면 그 일본판이랑 국내판이랑 이렇게 중복 겹치는 게 그쵸?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성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수가 그러니까 철수가 이제 짱아열을 대신한다면은 일본판에서는 이제 철수가 이제 흰둥이도 겸하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짱구가 철수를 기르고 있는 일본이죠. 네, 상당히 뭐 어떤 팬덤에 의해서는 철수가 진 히로인이다 그런 말도 있죠. 뭐 요 근래 좀 철수가 좀 많이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죠. 처음엔 잘난 체하는 부잣집 도련님에서 이제 그 부잣집 컨셉을 이렇게 새로운 수지한 여자한테 뺏기고 좀 잘난 체하는 머리 좋은 아이에서 약간 오타쿠기가 바뀌었죠. 오타쿠 기질 있는. 뭐 그 전에 일단 또 마더콘 느낌도 있었죠. 마마보이라고 하는. 마마보이도 있었고 또 조금 좀 어른스러운 척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커피 같은 얘기도 나왔을 때도 다시 그 커피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도 자기는 커피를 마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코코아를 커피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짱구가 이제 혹시나 그냥 궁금해서 그 마셔본 그 에피소드. 예, 마셔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뭐 밤새고 놀았다 그런 에피소드였죠. 네 맞아요. 짱구 그러니까 철수는 그 짱구를 못 말려 작품 내에서 꾸준히 망가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짱구가 바보짓을 하면 치코미를 거는 캐릭터죠. 그러다 다시 역공을 당하고 뭐 그런. 그렇죠. 뭐 치코미 캐릭터이기보다는 확실히 조씨가 말한 대로 역공당하는 캐릭터죠. 거기다가 최근엔 또 좀 오타쿠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법 소녀물을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계속 변했어요. 예. 여장도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짱구를 못 말려 철수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철수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짱구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카스카베 방위대 멤버들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떡잎마을 방위대 제발. 방범대야? 그래. 좀 제대로 알려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카스카베 방위대 하고 그다음에 떡잎마을 방범대하고 또 하려고 했었어. 자 철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바로 짱구의 친구들 라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유리죠. 유리. 유리는 뭐 일본명도 유리입니까? 아니죠. 사쿠라다 네네. 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성우는 놀랍게도 투니버스판은 정유미 성우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판에서는 누가 맡고 계신가요?
뭐 옛날 SBS 판에서는 이제 한수경 성우였다가 박원숙 성우로 넘어갔었고요. 대원판은 이제 장경희 성우가 맡았었습니다. 이게 참 성우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제 뭐 여러 판을 보잖아요. 우리가 네, 채널을 돌리면 네. 똑같은 짱구가 나오는데 한 번도 그 성우들이 다른 성우일 거라 생각을 못 하고 보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렇죠. 그게 뭐 성우의 매력이고 성우의 그 실력이겠죠. 그렇죠. 유리 얘기를 계속 해보죠. 우리 엄마 안 같아로 유명하죠. 우리 엄마 안 같아로 유명했는데 이제 그 엄마를 따라하고 있죠. 그렇죠.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원래는 유리 엄마가 상당히 폭력을 참고 있다가 나중에 화가 나면 이제 토끼 인형을 막 때리는 그런 우케타 터지는. 우키타 터지는 캐릭터인데 그게 처음에는 유리가 그 갭을 느끼고 상당히 무서워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이젠 유리가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그렇죠.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뭐 부모님을 배워간다라는 거. 모전 여전 그렇게 그렇죠. 했었겠죠.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장 먼저 배워요. 그렇죠? 유전일 수도 있어요. 유전. 근데 폭력의 DNA가 이건 너무 과학적인가? 너무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리얼 소꿉놀이라고 실제로 막장 드라마 각본을 이제 유리가 직접 써서 짱구 친구들 데리고 소꿉놀이를 하는 그런 게 있죠. 유리까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캐릭터로 넘어갑시다. 맹구 할까요? 훈이 할까요? 아무래도 훈이가 해야겠죠. 훈이가 제일 재밌어.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훈이가 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 많이 찐따 같아. 그렇습니다. 하긴 약간 좀 걔가 조금 호구 같은 느낌도 있죠. 그렇죠. 미라우스 그러니까 심슨으로 따지면 거의 미라우스급의 호구. 그리고 심슨에도 당하는 캐릭터 몇 명 있잖아요. 바트 심슨한테 맨날 당하는. 그렇죠. 그들을 다 합쳐 놓은 게 훈이. 음. 자, 훈이 설명 해봅시다. 네, 훈이 성우는 뭐 일단 훈이의 이름부터 해야겠죠. 훈이는 이제 일본명으로는 사토 마사오입니다. 사토 마사오? 마사오라 마사오. 뭐 이 아이는 뭐 재밌는 아이. 빠지면 섭하죠. 짱구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짱구에게 당하고 한국판은 SBS 때는 이제 김미정 성우가 하셨었고 투니버스판에서는 정혜옥 성우가 있습니다. 정혜옥 성우는 그 나나코 누나, 그 지혜 누나, 혹은 이슬이 누나로 또 같은 성우가 맡고 있죠. 이거 왜 다 로컬라이징을 되면서 방송사마다 이름을 되게 다 바꿔서 해.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될까? 우리가 피곤해 이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다 설명해야지 그거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고가 뭔가 화가 날라 그래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훈이로 넘어가죠. 훈이는 다시 훈이로 넘어갈게요. 뭐 훈이는 일단은 거의 뭐 호구 캐릭터로 유명하죠. 그렇죠. 또 많이 괴롭힘도 당하고 솔직히 울리는 캐릭터로서 매력이 있는 캐릭터죠. 그렇죠. 짱구 때문에 울고 유리 때문에 울고. 그럼요. 맨날 리얼 소꿉놀이 하면 남편 역할에서 맨날 바가지 긁습니다. 정말 불쌍한 캐릭터죠. 근데 이제 캐릭터가 역변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의미로 역변한다는 거죠? 뭐 선글라스를 끼면은 조폭처럼 변한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연기의 신이 돼가지고 남일이 선생님 흉내를 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원장님 흉내를 낸다던가 뭐 그러거나 아니면 극장판에서는 뭐 좀 양아치로 변한다던가 가장 캐릭터가 가장 많이 역변이 되죠. 그렇죠.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 가장 바뀐 게 가장 인상 깊은 그렇죠. 캐릭터죠. 운전대를 잡으니까는 폭죽처럼 변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일단 훈이가 변하면 기본적으로 변하는 건 인성이 바뀌어요. 인성이 바뀝니다. 그게 포인트죠. 그렇죠. 뭐 장래 희망은 만화가고 실제로 만화를 상당히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죠. 뭐 결국에는 극장판에서는 만화를 좋아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참 잘 보여주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리정돈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그게 병적이어가지고 막 잠결에도 막 정리정돈을 하려고 그런 목류병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정리정돈을 잘했는데 심지어는 짱구네 엄마가 이 정리정돈을 못해가지고 항상 그 자기 그 창고 있잖아요. 그쪽 항상 열면은 물건이 완전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리한 게 훈이었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짱구 엄마가 놀래가지고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짱구가 그게 지금 말할 말이냐고 뭐 그렇게 했다가 심지어는
세탁물을 정리하려다가 짱구 아빠의 양말 냄새 때문에 쓰러졌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좀비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짱구 아빠가 내 발냄새를 맡고도 저렇게 안 통하다니 하면서 덜덜거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참 그거를 자각을 하고 있는 짱구 아빠도 참 발전이 없네요. 발냄새가. 그러니까 자기의 발냄새에 약간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맨날 작품마다 항상 나오는. 그렇죠. 생화학병기죠. 그렇죠. 자, 훈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친구 보장 바로 우리 맹구. 맹구입니다. 예, 맹구죠. 맹구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장이라고 합니다. 뭐 성우는 강희선 성우가 맡았었죠. 맡았었죠라는 거 지금 또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게 TV판은 계속 강희선 성우가 하고 있는데 짱구 엄마 성우이기도 한 강희선 성우가 맞는데 언제부턴가 극장판에서는 다른 성우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SBS판이나 투니버스판은 모두 그 짱구 엄마 성우셨던 강희선 성우가 1인 2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호. 뭐 일본판 성우는 사토치에 씨. 대표적인 작품 얘기하셔야죠 이제. 대표적인 작품은 보호짱입니다. 아, 아니면은 뭐 보호짱 말고는 특이점이 없네요. 그렇죠. 네. 맹구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일단은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베일에 쌓인 캐릭터기도 하죠. 그렇죠. 엄마의 얼굴이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그 캐릭터가 조금 그러니까 콧물을 흘려서 좀 바보 같아 보이는데 좀 더 그 다른 또래에 비해서 좀 빨리 성숙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약간 쉽게 말해서 좀 철이 일찍 든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립심이 강하고. 네. 그래서 뭐 제주로는 뭐 콧물로 이렇게 이용해서 뭔가 제주를 부린다던가. 뭐 헬리콥터도 이렇게 휘잉 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만화에서는 법규를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날렸었어요. 법규를. 그 가운데 손가락. 그렇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높이 치켜 올렸기도 했었습니다. 만화책에서요. 주먹을 쥐고. 그렇죠, 그렇죠. 법규를 날렸죠. 법규를. 네. 네, 법규를 준 사람 법규를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취미로는 돌 수집이라 해서 이 돌을 이렇게 막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어요. 신기한 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빛나는 돌을. 그러니까 모양이 특이한 돌이죠. 아. 뭐 기린 닮았다던가 아니면 자동차 닮았다던가 그런 신기한 돌을 이렇게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의외로 짱구가 맹구한테는 되게 잘 그렇게 괴롭힌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죠, 사실 보면. 그렇죠. 오히려 또 맹구가 좀 이것저것 조언을 또 해주기도 하니까요. 네. 실제로 좀 나중에 이제 미래편 그 신부편에서 보면은 많이 인텔리해서 거의 짱구랑 같이 연구들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던가요? 박사로 나왔죠, 박사로. 네, 박사로. 그래서 맹구 28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와주러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맹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까요? 하죠. 네. 애니토크 조아준의 조준은 폭풍을 부르는 짱구를 못 말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극장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니까요. 네. 폭풍을 부르는 이 맞나요? 태풍을 부르는 이 맞나요? 폭풍을 부르는. 폭풍을 부르는. 아라시노 요부 하니까. 아라시노 요니 그거 뭐야? 잡은 그루. 잡은 그를. 긴장을 풀고자 한번 커트를 해보고 싶어서. 자, 애니토크 조아준의 조준. 현재 태풍을 부르는 여지 미안해. 애니토크 조아준의 조준. 태풍을 부르는 짱구를 못 말. 폭풍. 애니토크 조아준의 조준. 태풍을 부르는 폭풍.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애니토크 조아준의 조준. 폭풍을 부르는 짱구를 못 말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한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